그리고 이제 이재명 네. 대표 경기도지사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도 해야죠. 시절에 초대 비서실장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유서가 또 사실은 유족들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일부 내용이 또 흘러나오면서 팩트로 확인된 오딩은 검찰의 조작이 심하다. 그렇죠. 사건 조작 이것만 확인된 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 정치 그만두라는 글자가 확인이 되었나요? 뭐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그렇게 뭐 진짜 글씨체, 그러니까 필기체로 해가지고 그래픽 만들어서 올려놓기도 했던데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런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 내려오십시오. 네,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정치를 내려놓으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주변에서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잘못은 아니지만 전혀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정치공장에서 다른 사람까지 탈탈 터니까 대표님 한 템포 쉬어가십시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정치를 그만둬라 당 대표를 그만둬라고는 저는 비약이 있다고 보고요. 네.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변에서도 예를 들면 사업 생각해서. 잠깐 쉬었다가 네. 네 잘못은 아니지만 자꾸 지금 막 너무 당하고 누가 다치고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한 템포 점검하자는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분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검찰의 조작이 너무 심하다. 그런 이야기는 돌아가신 분이 써놨다는 건 팩트라고 봐야 되잖아요.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나를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다른 분의 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서특별돼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충고나 고언을 했다. 네. 너무 대표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주변에 죄 없는 사람도 힘드니까 좀 쉬십시오. 한 템포 쉬어가십시오라는 조언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대서특별히 돼야 되는 거 아니죠. 그분이 정작 가장 강조한 내용은 뭘까요? 그건 제가 그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네. 그리고 우리가 유서를 다 보지 못했지만 더 심각하고 중대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아주 친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언이라기보다는 정치검찰의 수사가 지금 홍준표에서도 그동안 윤석열에서만 포악한 수사로 아주 많은 사람이 죽었다 홍준표도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그 전에 정치검찰의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노회찬 네. 전 대표님까지 시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검찰 수사를 전후한 과정에서.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검찰이 얼마나 특히 특수부를 중심으로 없는 죄도 있는 죄로 티끌도 태산으로 네.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나오면 별건 수사로. 별건 수사. 그다음에 주변을. 별건 수사로도 아무것도 안 나오면 네.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 내세워 가지고 별건도 아니고 이것은 별인 수사로. 또 그러니까 별개의 인간, 별개의 사건, 나와 관련된 별개의 사건은 별건 수사잖아요. 네. 나가 아닌 제3자,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내세워 갖고 죽이는 건 별인 수사잖아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검찰 개혁 이야기가 나온 건데 네. 그러면 결국 이번에 이재명 대표 뭘 잘못했나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의 불법이 뭐가 확정됐나? 증거가 유죄의 증거, 불법의 증거 없다는 것만 오히려 확인된 거잖아요. 단 하나도 검찰이나 경찰이나 감사에 못 내놓고 있습니다. 유죄 증거를요. 돈 한 푼 받은 증거가 없어요. 불법적인 어떤 지시란 증거도 나오지 않았어요. 뭐 육성이 잡히기로 했습니까? 다 전원에 불과하고 그것도 증언이 다 바뀌었잖아요. 바뀌었고 감옥에서 그다음에 나오자마자 다 증언이 바뀌고. 그렇죠. 김만배 씨는 계속 예, 김만배 씨는 침묵하고 있는 거고. 제일 많은 진실하고 있는 김반배는 자기는 아니까 네. 차마 그런 허위 진술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용하고 정진상 이야기인데 김용 정진상도 전혀 자기들은 불법을 저지르는데 안 받았다고 그러고 네. 그걸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사진이 나오기로 했습니까? 오히려 판사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유동규한테?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하고 있는 왜 예. 심경변화가 있었는지 확인을 예.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심경변화라든지 거짓말, 네. 그다음에 증언 보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데는 지적이 있고 이상하다 그게 돈이 거기 봉투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적을 하지 지적했고 그러더니 이제는 뭐 그 구성이야 유튜브까지 출연합니다. 아니 원래 여러분 뭐라 그랬죠? 윤석열 한동훈이 지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나오면 네. 그 희대의 사기꾼 이야기를 했느냐? 대장동 일당 이야기를 했느냐? 처음에 이랬죠. 네. 뭐 김만배에 대해서 그렇고 뭐 옛날 김봉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조중동이나 윤석열 한동훈 일당이 아주 유동규 말만 듣고 뭐 유동규 완전히 영웅이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지들이 뭐라 그랬어 원래 대장동 일당이라고 이야기했죠. 지금도 그러죠. 심지어 김봉현이라든 이런 진술 나왔잖아요. 네. 검찰분이 그걸 뭐라 그랬어요. 희대의 사기꾼 이야기를 왜 듣냐, 범죄자 이야기를 왜 듣냐 그랬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랬던 자들이 지금 갑자기 또 김봉현 진술로 막
야당 의원들이 기소를 하고 네. 희대 사기꾼이라면서 믿을 수 없다면서요. 아, 그렇죠? 기동민 의원 기소하고 이순신 의원 기소했잖아요. 네. 당사자들이 강력 반발하는데 느닷없이 그러니 대장동 일당에다 사기꾼들이라 해놓고 느닷없이 그자들 진술이 바뀐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인대 대표님이 지적대로 정통 보수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잖아. 그분 딱 그래요. 증거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정황이 나왔어요. 딱 예언을 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 했냐? 분명히 가만히 나오면 증언이 바뀔 거다. 그런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유동규하고 나머지 증언 바뀌었잖아요. 진술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 전후, 그러니까 지금 10년간 보면은 80여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더 됩니다. 암벽화진 아. 사건까지. 또 제가 아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뛰어내렸는데 끊는, 네.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이 저승으로 거의 가려고 마음먹고 뛰어내렸어요. 정말로 십몇 층에서. 네. 근데 밑에 화초에 걸려고 살아나 버렸다니까요. 화단에 걸려가지고요. 별별 경우가 다요. 그런 경우까지 하면요 수백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수사가 없었으면 검찰 수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지만 그 유서 일부 내용이 알려진 바로는 조작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조작이 심하다, 사건 조작이 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뭐 정치 이제 그만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얘기가 헤드라인에 뽑히고 제목으로 뽑히고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 전 비서관이 그런가 비서실장이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또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고. 악마하고 마녀 사냥하는 거죠. 음. 그리고 당내에서 정말 극소수지만 이견을 제출했던 사람한테 저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그러나 정치검찰의 부당한 수사는 거부하고 지켜준 다음에 선의 경쟁하고 비판했어야죠. 그래야 설득력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정치검찰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보고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네. 보니까 유서에 나오잖아요. 사건을 조작하고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써놨으면 얼마나 그 심한 압박을 받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당사자를 얼마나 강하게 압박했고 심지어 그 당사자에 무슨 협박을 했는지 알아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검찰에서 만든 사람은 다 이야기하는 게 별건의 별건을 다 털어가지고 네. 어차피 나를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했구나 할 때 그 절망감. 그다음에 검사들이 너 임마 그 신정아 씨가 너무나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소변을 봤다고 하는 그 공포 네. 이런 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제일 힘든 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랑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 너 때문에 음. 그 사람들까지 죽게 됐어. 네.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음. 아 내가 죽음으로써 우리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줄 수가 있게 되잖아요. 네. 죽음으로 내모는 거거든요. 사실상 검찰이 한 정치 타살이 되는 거거든요. 네. 조작 타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해도 늦지 않잖아요. 네.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책임져라? 아니, 자 어떤 계속 제가 그런 이야기 드는데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도 이웃이나 옆집에 살인자가 있어가지고 근데 심지어는 뭐 맹목적이고 사이코패스예요. 네. 소시오패스예요. 마구 옆집에 이웃들을 찌르고 괴롭히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사과도 안 해. 네. 우리가 그냥 옆집에 있다는 유만으로 무조건 잘 지냅시다. 이게 됩니까? 강제동원 협박. 그다음에 자꾸 찌르고 다녔어. A라는 악당이 B도 찌르고 C도 찌르고 D도 찔렀어요. 동네가 황폐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A라는 사람한테 안 당한 사람들이 와갖고 B, C, D, E한테 이런 꼴이에요. 야, 니들이 자꾸 문제 있으니까 A가 찌르고 다니지. 야, 왜 니들 주변에만 이런 일이 발생하냐? 네. 너 그냥 이사를 가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너 네. 아예 이 동네를 떠나라. 니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점검해라. 자백해라. 네. 저 A란 놈이 그럴 놈이 아닌데 어떻게 B, C, D, F, B의 친척, D의 친척까지 괴롭히냐? A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네. 니들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사를 가라. 책임을 져라. 애한테 협조해라. 이거잖아요. 정의당 행태가 그랬고 네. 윤영찬 의원 행태가 그렇잖아요.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최소한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고 그리고 전례가 많다면요. 자, 뭐지
사실 이번에 그 유서 자체도 유족들이 공개를 거부했는데 이 내용이 어디서 이 조금씩 흘러나오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그것도 거고. 웃기죠. 그렇다면 이런 거잖아요. 예. 검경의 일부는 봤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6쪽 분량이라고 예, 하니까. 사건 현장을 철먼저 간 검경이 봤겠죠. 네. 거기에 촬영을 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또는 언론 메모를 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한테 유리한 것만 과장해서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전본이 공개가 안 예, 됐으니까. 정성호 의원이 면담한 것도 증거인멸로 몰아가는 세력인데 자, 민주당 의원 저론이 그걸 아마 동의를 못 할 거예요. 네. 아무리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사람도 그것까지 찬성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네. 정성호 의원이 면담한 걸 김용과 정진상을 무마하고 회유하고 압박하고 네. 심지어 증거인멸하는 거라고 정치검찰이 구속장 청구서에 써놨는데 그걸 찬성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렇죠? 아무리 이재명을 비난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네. 그런 것처럼 유서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됐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조언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핵심은 그 검경이 장악된 속에서도 정치공작의 공작이 있었다, 사건 조작이 있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면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근데 유서에 확인되지 않는 내용, 개인적 조언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흘린 것은 검경 말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조중동에 그것도 조중동에 흘리잖아요. 그러면 저같이 정치 문외한도 일단 의심하고 봐야 되는. 근데 같은 당의 정치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너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또 죽었네? 다 네 문제야. 하하. 다 네 탓이야. 너 예. 그만둬. 이건 정치의 도의도 아니고 팩트를 우선시해야 될 공인의 도리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고 진짜 네.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례하고 무모한 자들입니다. 아하. 비열한 겁니다. 저는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알아보고 발언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음. 진짜 문제점부터 지적하고 내부에서는 사실 이 사안 가지고도 계속 문제 삼고 있으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예. 그러니까 또 많은 지지자분들이 더 힘이 또 빠진다, 또 비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아마 저희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테디 12 남매맘님께서 실시간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응답하는 파랑새 천년 미소님께서도 안진걸님, 박종원이 항상 응원합니다라고 고맙습니다. 실시간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실시간 후원 슈퍼챗 받고 있고요. 유튜브 멤버십 이것도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속보가 들어왔는데 예. 아까 저희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대전공장, 예. 한국다이아 대전공장 화재 초진이 완료됐다라는 아유, 너무 소식이 다행이네요. 10분 전에 예. 들어왔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예. 다행이에요. 아유, 너무.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누구도 다치거나 죽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런 네. 사회 만들려고 지금 저는 투쟁한다고 보거든요. 억울한 그렇습니다. 사람 만 만들고 네. 산재, 참사, 산재, 정치 타살 이런 거 없는 세상 만들자고 저희가 투쟁하는 거잖아요. 따뜻한 자본주의, 안전한 자본주의, 네. 평화로운 자본주의, 서민 중산층도 잘 사는 자본주의, 네. 난방비 폭탄에 안 죽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렇게 구순이 넘어서 울부짖지 않는 사회 네. 만들어야죠. 자, 지금 현장 그림 예. 대전공장 상황인데요. 근데 연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기 이제 유독 가스니까요. 불길이 잡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불길 잔불, 잡힐 속에서 잔불 정리. 그 불길은 꺼졌는데 네. 그 우리 또 어렸을 때 불량 나눠 보면 불길이 꺼져도 연기가 모락모락 나잖아요. 이후에 그러니까요. 뭐 그런 상황인 거로 보이고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계신 잘 분들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안진걸 TV 구독 꼭 해주시고 예, 우리 오마이 TV 빨리 네. 이제 150만으로 가야 네, 됩니다.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3월 18일 전국 총집중 집회 때 이제 또 오마이 TV가 생중계할 겁니다. 네. 또 그 전후에서 많이 그날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일정만 좀 정보드리고 네, 말씀해 주시죠. 제 3차 강제동원 해법 무효, 최악의 굴욕외고 규탄 국민대가 제 3차 국민대가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네. 시내에서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한 2시간 열리잖아요. 시너지가 됩니다. 끝나고 아. 우리는 용산에서 행진해서 시내로 몰려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이제 합류하면 되는 거예요. 용산에서 3시에 모여서 전국 총집중 윤석열 타도 집회를 합니다. 자, 정치검찰 독재정권 타도하자, 민주차기 김영 타도하자, 최악의 친일 매국, 숭일 매국 윤석열 타도하자. 네. 그러면 이제 행진이 어려운 사람들은 한일 강제동원
강제동원 무효, 완전 무효 해법 국민대 가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땡기는 데 가셨다가 시간과 장소 되는 데 가셨다가 네. 다 끝나고 나면 5시에 자연스럽게 어. 숭례문 앞 대로에서 네. 전국 아마 최소 수십만이 모일 겁니다. 전국에서 또 이번에 뭐 100여 군데에서 뭐 버스가 또 수백 대 올라옵니다. 아마 네, 네. 그렇게 해서 대규모 집회하고 음. 오마이 TV가 생중계하고 네. 안진걸 TV도 생중계하고 네. 임세은 TV, 인사이트 TV, 우유종 TV, 양희삼 TV 다 생중계하고 어. 서울의 소리도 생중계하고 네.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TV도 지금 작지만 강한 TV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진걸 TV, 네. 임세은 식당 TV, 임세은 TV를 임세은 식당으로 이름 바꿨더라고요. 씩씩하고 당당하게로. 아, 그다음에, 식당 TV. 예, 우유종 TV, 예. 양희삼 TV, 진용호 TV, 인사이트 TV 네. 이런 데들 또 키워주시고 음. 저희들 연대에서 방송 금요일날 최진봉 목사님 초대해서 방송도 준비하고 있고 네. 토요일날 집회 나가고 그리고 이제 집회 끝나면 좌우중도 합작 집회를 또 하기로 했습니다. 아, 윤석열 한동훈 타도 그래요. 그러니까 집회 끝나면 행진이 없잖아요 이번에는요. 네, 네. 남아서 30분 아. 정도. 예. 만약에 우리 오마이TV에서 이제 집회 후기 인터뷰 네. 할 거면 요거까지 하고 네. 생중해 주시고 인터뷰하면 어떨까? 네. 쟁쟁한 인사들이 엄청 옵니다. 뭐 김준혁 교수님, 양문석 박사님, 네. 임세현 대변인님, 변희대 대표님 오. 많이들 오시니까 30분만 더 생중해 주시면 어떨까? 오마이TV에서 이런 또 제안도 드려보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 2시부터 강제동원 무효, 해법 무효, 최악의 굴종외교 규탄 범국민대 3차 국민대. 네. 그다음에 3시부터는 용산 지부실에서 윤석열 타도 행진. 음. 그리고 5시에는 이제 모든 행진과 집회 다 사전에 있는 행사 다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타도 31차 범국민 대회이자 전국 집중 집회. 그리고 끝나고는 현장에서 바로 끝나자마자 6시 반이나 7시에 끝나면 윤석 한동훈 타도를 위한 태극기 촛불 연합 결의대회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쟁쟁한 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알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안진건 수장님. 자, 저희 이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 또 의견 댓글 많이 주고 계신데요. 자, 아마 지금 지난 토요일 날 네. 새로운 피켓이 나왔더라고요. 아, 예, 예. 이제 요거 임현정은 구력예고 심판, 강제동원 구력법 무효. 요 피켓도 나왔고. 점점 피켓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슈가 많고 태진사가 네. 늘어나니까 김건희를 특검하라. 사건 번호 133호. 에이스 김건희는 수사 안 합니까? 잼잼 자봉단. 주가 저작 허위 경영 뇌물성 후원금 대통령 관저 특혜 사문서 위조 공모. 네. 이렇게 많아요. 아. 요것을 잼잼 자봉단. 그다음 요거 대장로 50억 클럽 부산저축은행 특검하라. 네. 윤석열 박영수 세력이 다 봐줬다는. 와줘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보는데 네. 그 오대양 사건 수사 검사가 박영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살로 그냥 다 몰아간 걸로 지적을 받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이 사람들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조작이나 은폐를 잘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아니 저는 공개적으로 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왜? 네. 부산저축은행이랑 대장동 50억에 박영수가 무조건 끼어 있으니까. 대장동 그분은 저는 이재명이 아니라 박영수 변호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다 연루돼 있는 사람은 박영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취직도 했고 50억 클럽에 이름도 나오고 실제로 윤석열 녹취록에 하면 다 반말하는데 박영수한테만 그분이라 그럽니다. 존칭을 씁니다. 아. 대선 전에 공개된 윤석열 녹취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그거 꼭 보십시오. 그 이후로 안 알려졌더라고요. 뭐 박근혜도 내가 이렇게 뭐 몰아가서 구속시켜버리면 돼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지세력이 억울하겠더라고요. 그 말만 들으면요. 탄핵 사유, 퇴진 사유는 넘쳐났지만 네. 일부는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목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 나온다니까. 윤석열 육성이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 보셨죠? 항우나 욕을 엄청 해요. 경찰을 엄청 비하하고 그 다음에 걔 그놈 그러는데 박영수한테만 그분이라 그래요. 그리고 박근혜한테 그것을 뇌물로 엮여서 구속시키면 돼 그래 버려요. 뇌물로 엮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보기에는 굉장히 열받을 수 있는 표현이죠. 네. 저야 뭐 퇴진사유 탄핵사유를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건 변함이 없지만 그렇죠? 하지만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태블릿 PC도 그렇고 정말 어디서라도 전부는 아니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조작을 했을 수 있다. 이런 강한 의심이나 지적은 합리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새로운 피켓도 등장했다. 네. 이번 주에도 정말 오늘 이제 춥게 한 주가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겨울이고 봄이 왔잖아요. 꽃이 피고 있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라는 겨울은 가고야 맙니다. 여러분 봄이 옵니다. 다음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을 것은 물론이고 저는 총선 조례에서 우리가
대선을 앞당겨서 할 수도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희망 고문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올해 상반기 안에 끌어내린다, 올해 안에 끝장난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하기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더 투쟁에 따라서 얼마든지 역동적이고 가능한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더 힘을 내서 국민의 3%인 150만 명이 모이면 대한민국이 그동안 뒤집어지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보면 네. 우리 국민들이 100만 명에서 200만 명 모이지 않아요? 네. 6월 항쟁도 그랬고 2016년 탄핵 2008년 탄핵 무효 국민행동도 그랬고 네. 노무현 2004년이죠. 그다음에 2008년 이명박 정권 초기에 대규모 촛불 항쟁도 그랬고 광우병. 2010년 촛불 시민행동도 이게 100만 명 안팎이 모인 4번의 항쟁인데 그때마다 엄청난 변화와 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제발 많이 모여주시고 우리 오마이 TV 150만, 네. 안진걸 TV, 임세현 TV, 우희종 TV, 양희삼 TV, 진용호 TV, 인사이트 TV 10만 일단 만들어 주십시오. 네. 오늘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